지금 59와 84의 가격 차이가 1억 원대로 좁혀졌다. 이러다 둘이 가격이 같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용 59제곱미터가 84제곱미터 가격을 따라잡게 생겼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59제곱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25평형 아파트, 전용 면적 18평을 얘기하는 거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33평 아파트면서 전용 면적이 25평 아파트죠. 근데 뭐 전용이 요즘은 크게 의미는 없는 건 요즘 베란다 같은 걸 다 확장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면적은 18평이나 25평보다 더 크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59와 84의 가격 차이가 1억 원대로 좁혀졌다. 이러다 둘이 가격이 같아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특히 마용성 같은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목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이유는 뻔하죠. 우리가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제로가 되는 거고 9억에서 15억 구간까지는 20%, 9억 미만이 40%가 되다 보니까 그 대출이 많이 나오는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겠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인해 20평대가 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런 마포나 성동 같은 지역에서 30평대는 15억이 넘어갔고 25평 같은 건 15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게 되면서 갭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사태 때 이후에 그때 똑같이 25평과 33평 아파트 갭이 굉장히 작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뭐 그야말로 1억도 차이가 안 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당가로 계산하게 되면 25평이 33평보다 훨씬 더 비쌌던 시기였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33평을 사라. 왜냐면 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아마 조금 시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 25평, 33평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하게 되면은 누구든 33평을 선택합니다. 당연히 33평이 더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5평을 선택하는 것은 뭐다? 트렌드가 그쪽으로 수요가 바뀐 것이 아니라 33평 아파트를 살 만한 돈이 없는 거죠. 우리 리먼 때 이후로도 힘들었던 그 33평보다 25평이 인기가 많았었던 거는 25평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25평이 살 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때 경제 위기나 뭐에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보단 부동산 가격이 쌌지만 우린 또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지금도 돈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도 33평 아파트를 구입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33평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갔었던 그 반대 급부 또 그 대출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떨어지고 반대로 25평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올라가고 하면서 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거는 갭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패턴을 보신다면 25평이 여기 인기가 많고 33평이 가격이 떨어진대 해서 25평을 사는 것이 아니라 33평을 구입해서 가져가는 거죠. 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 어느 정도 격차로 다시 평균 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라든가 지금 현 상황이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갭이 줄어든 겁니다. 이것이 수요가 이제 작은 미니멀 라이프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작은 평수가 인기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현동 프리지오 마레프 같은 경우가 33평과 25평 같은 거 4억 정도 갭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밖에 갭이 안 나고 센트리스 왕십리동의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억 3천 갭이 났었는데 지금은 1억 2천밖에 갭이 차이가 안 나고 이건 진짜 이런 것들은 요거 사도 되겠네요. 그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갭이 이만큼 벌어졌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 여부를 막론하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잘 떨어지질 않습니다. 쉽게. 그럼 요 가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정상가에 있을 때는 한 5억 정도 갭이 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5억을 밀어 올려줘서 요게 17억 내지 18억 간다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경기가 회복됐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 측면에서는 30평대가 오히려 더 향후에는 투자로서는 좋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레미안 반포 퍼스티지 같은 것도 한 9억 갭이 났는데 이제 불과 4억밖에 안 나고 이런 형태들로 지금 갭이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출 규제가 이제 당연히 소형이라기보다 이제 금액이 거기에 맞는 것들. 왜냐하면 대형 평수라고 하더라도 9억 미만, 10억 미만인 것들은 여전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 신드롬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금액에 맞는 신드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성동구 마포 같은 A급 지역에서는 거기에 맞는 상품이 25평이기 때문에 소형 신드롬에 불붙여 이런 표현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소형주택의 최고 경쟁을 잇따라 경신, 신규 아파트 청약자들의 관심도 점점 소형으로 쏠리고 있다. 그래서 르엘 신반 퍼센트로 서초구에서 분양했던, 반포에서 분양했던 것도 5제곱미터가 229대 1 기록해서 엄청나게 제일 그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수원에서 분양한 것도 수원 하늘대 더 퍼스트 2단지도 5구 타입이 150대 1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을 불문하고 작은 평수가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금액에 맞게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33평보다 25평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억지로 금액을 좁혀놓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으로 환원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33평 아파트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 같으면은 지금 33평 구입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어차피 샀다가 6개월, 뭐 1년 뒤에 팔 건 아니잖아요. 세금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 보유할 텐데, 그렇게 되게 되면 정상으로 환원되고, 환원됐을 때 25평을 끌어올려준 가격은 유지가 되고, 최소한. 그렇다면은 상대적 저평가의 33평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현 시점 기준에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